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지표를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부동산원은 조작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 KB부동산의 시기열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대출 규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트리거의 역할을 하기에 되기 때문에 즉 지난 하락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락을 했겠습니다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서, 단기간의 오름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금리는 부동산 시장과 상관이 없다, 영향이 적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들은 다 틀린 것이 되어버렸죠. 단기간에 급등한 금리는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5.5% 정도 되니까 모기지 금리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7% 모기지 금리, 30년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서는 이유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택 가격은 어떨까요? 금리가 가장 큰 변수라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면 당연히 떨어져야 하겠지만,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미국 주택 가격 지수는 처음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에 충격을 주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은 경제가 매우 좋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미국의 경우는 신축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구축의 매물도 매우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기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낮은 금리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이 주택 갈아타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갈아타기를 하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장에 주택을 팔기 위한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금리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자유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인데,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이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도 줄어들었지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그 구축의 매물은 역대급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역사상 최고로 많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서울의 구축 매물을 보면 이미 7만 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구축의 매물은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격은 떨어져야 할 텐데 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급은 구축의 공급과 신축의 공급으로 나누어서 볼 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축의 매물은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신축의 공급이 매우 줄어듦으로써 시장에는 구축의 매물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신축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올해 인허가, 착공, 그리고 분양 물량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죠.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구축의 매물 증가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이렇게 신축의 공급이 향후 줄어들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화면에 보이는 그 기사 제목과 같이 정부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신축의 공급은 계속해서 늦춰지는 것이고 향후 2년에서 5년 안에 공급이 없다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짧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주춤했던 서울 매매가가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기사도 눈에 띄고 일주일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보합세에서 다시 상승 전환이 됐다라는 기사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은 신축 공급이 더욱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발표하게 될 공급 대책에 글쎄요 큰 무슨 충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향후 방향성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반짝하고 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하게 될 공급 대책에 뭔가 큰 한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공급이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잠잠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발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